미나상 꽁꽁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간아쌤입니다. 이번 일본어 단어 설명 동영상 강좌는 형용사 가장 기초적인 단어 N5급 단어 아따라시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화면 포인터 보이시죠? 이렇게 보시면 새로운 신자가 쓰여 있고 여기에 감춰진 단어가 여기 아따라까지예요. 아따라까지. 그리고 이렇게 한자 옆에 히라가나 나와 있는 이것을 오꾸리가나라고 합니다. 오꾸리가나. 이렇게 써요. 오꾸리가나. 요 오꾸리가나 중에 특히 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가 이 형용사 품사를 일본에서는 형용사가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굳이 이 어미 이를 강조할 필요가 없는데 다른 품사 중에 형용사 역할을 하는 품사가 있어요. 형용 동사라고. 그것과 구분해서 요 형용사를 이 형용사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 형용사의 시까지는 아따라 시까지는 이 형용사의 어간, 어미는 이. 그러면은 어간은 보통 가만히 있고 어미가 움직이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만 모양이 바뀌어져요. 형용사도 동사처럼 이렇게 많이 활용이 되진 않지만 활용을 합니다. 자, 아따라시 새로운 신자이기 때문에 뭔가 새롭다라는 느낌의 뜻을 가질 것이다. 당연하죠. 같은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이 사진들은 현대 일본인들이 인터넷이나 SNS에서 이런 사진들을 올리면서 자신의 생각들을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저 자신도 이런 정보를 여러분에게 제공하듯이. 그래서 아따라시라는 단어를 일본인들은 어떤 경우에 사용을 하는지 사진과 함께 설명을 드리고, 이런 사진이 없으면 너무 재미가 없거든요. 이런 특히 단어 공부를 할 때는. 아울러서 한자어에 대한 설명을 필순하고 같이 설명드리고, 이 새로운 신자, 새 신자라고 하는 이 한자어가 들어간 아따라시는 뜻으로 읽는 한자라 해서 훈독 한자라고 해요. 근데 음으로 읽는 한자가 또 일본어에는 있습니다. 음독 한자에 대한 설명도 같이 드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형용사의 활용 전부 다를 또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일본에서 이 아따라시에 대한 사전 설명은 어떤 것인지 요미가나를 다 달아서 여러분에게 같이 설명을 드립니다. 새로운 사진 이렇게 보시면 엔진 스타트 아따라시 것도 하지메요 라고 나옵니다. 엔진 스타트이라고 해야 되는데 영어를 영어답게 발음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일본어를 일본어답게 발음하는 것이 좋고, 우리나라 자랑스러운 한글을 한글답게 발음하는 것이 좋은데, 각 나라마다 자기들만의 언어로 만들어버려요. 우리는 영어를 우리나라 말로 만들어버리는 걸 콩글리시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젠글리시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엔진 스타트 이렇게 하는 것이 영어다운 발음이겠죠. 영어 발음에 가깝게. 근데 사람들이 참 고약해서 영어 발음으로 최대한 굴려서 하면 놀려요. 친구들 학교에 다닐 때 보면 놀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혓바닥에 버터 발랐냐 막 이런 식으로.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젠글리시가 우리나라의 콩글리시보다 더 심해요. 일본인들도. 자, これから新しいことを始めたい人へ一年の経営を立てるための参考記事まとめ. 기사를 정리하는 일을 한다. 그러나 이제부터 これから는 부사예요. 이제부터 새로운 일을 시작하다, 거기에 또 조동사 따이가 이렇게 왔어요. 그럼 시작하다에 따이가 오면은 어간에 붙습니다.
하지메로 무엇을 시작하다라는 하일단 활용을 하는 타동사예요. 근데 따이가 이렇게 오면 시작하고 싶다. 예. 뭐뭐 하고 싶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조동사가 오니까, 그래서 새로운 일을 하고 싶은 그 다음에 또 사람이 오기 때문에 하고 싶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사람에게, 이 글을 쓴 사람이 이런 사람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누구누구에게 라고 했어요. 1년의 계획을 세우기 위한 참고 기사 마또메 정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마또메는 전성명사라고 해요. 모든 동사, 일본어의 모든 동사는 한자가 어려워서 별로 이렇게 상용 한자가 아니기 때문에 안 씁니다. 그러나 어떤 작가분들은 이걸 굳이 한자로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한자로 마또메루라는 단어를 나타낸다라는 걸 기억을 눈에 익히시기 바랍니다. 마또메루는 정리하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하일단 활용을 하는 타동사예요. 그래서 이 동사가 어미 루만 빠지고 마또메 그러면은 전성명사가 됩니다. 명사. 전성은 성격이 바뀌어진 명사의 의미. 그러니까 원래부터 있었던 뭐 고유명사라든가 뭐 지명명사라든가 사람의 이름 나타내는 인명명사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는 동사였는데 명사로 활용한다. 그걸 전성명사라고 합니다. 마또메, 그래서 정리하다의 전성명사 정리가 되겠습니다. 한자풀이 들어가기 전에 아따라시의 뜻, 이 형용사, 새롭다, 오래지 않다, 갓 무엇무엇하다, 싱싱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은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요 아따라시라는 뜻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 그래서 우리나라 네이버 사전 찾아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해서 여러분에게 자세히 단어 하나의 뜻을 뭘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라고 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외국어 공부를 어디에 중점을 두고 공부하는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의 그 기준을 대충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 굳이 그냥 일본어 이 정도는 있다. 그 정도만 아시고 싶다. 이왕 공부하는 거 일본인하고 대화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본 드라마나 영화, 애니메이션을 보면 자막 없이 볼 수 있을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본 여행 갔으면 일본인들하고 편하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일본어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이 새로운 신자의 새 신자, 새로운 신자, 이 한자는 우리나라에서도 사용한다. 자, 뜻 보십시오. 새로운, 새롭게 다시, 처음으로, 새로움, 새것, 새로운 일, 새해, 신년, 새롭게 한 사람, 새롭게 가난 땅, 나라의 이름, 새로워지다, 개선하다, 새롭게 하다, 새롭게 고치다, 친하다, 친하게 지내다. 동사, 부사, 명사 다 활용을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 거로 일본어도 동사, 지금 이렇게 형용사 하잖아요. 아, 이것도 동사도 있을 것인가? 명사도 있을 것인가? 같이 이제 공부를 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각기준, 일본어의 각기준이란 우리나라 말로 획순 또는 필순이라고 합니다. 이 새로운 신자, 새 신자는 일본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한자예요. 일본에서 나고 자란 학생들이 초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한자. 한자 검정시험 9급에 해당되고, 보통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배우는 한자를 교육 한자라고 따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항상 쓰는 한자를 조요 간지, 상용 한자라고 합니다. 약 2,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한자를 좀 크게 할 걸 그랬나 봐요. 조게노 닷대가 끼어 소로에로 라고 납니다. 상하, 위아래에
닷대각기라 하면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세로 쓰기가 되겠습니다. 닷대각기라고 합니다. 닷대각기. 옥구리가나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끼 나왔으니까 이거 틀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둘 다 같이 사용을 해요. 일본인들은. 여기에 이제 요꼬각기, 우리는 가로쓰기라고 하는 요꼬각기도 같이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요꼬각기, 요꼬각기. 이렇게 소로에로 하면은 이렇게 글자를 맞추다. 예. 뭔가 물건들이 다 이렇게 갖춰지다 라는 뜻인데, 이 글자에서는 맞추다 라는 뜻입니다. 뭘 맞추냐, 세로의 이 첫 번째 하고 일곱 번째 획의 요 나무 목자의 이거 요 획을 똑같이 한 선에 맞추라. 그리고 이렇게 동그라미가 조그맣게 쳐 있으면서 아케루라고 나옵니다. 비워둬라, 즉 띄어 써라. 그 다음에 요꼬각기와 미기아가리 가로로 쓰는 가로쓰기 글씨는 오른쪽으로 조금 올라가게 써라. 그 다음에 요꼬각기니 우스쿠 세스루라고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닷대각기 세로 쓰기 요 글씨를 이 가로쓰기 12번째 획에 얇게 10개 접해라. 이렇게 10개 붙여 써라. 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획, 6번째 획 시작점이 서로 맞춰서 써라. 서로에로가 되겠습니다. 쓰는 순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러분에게 쓰는 순서는 그냥 써보세요 하고 하고 싶은데, 이 한자 공부를 따로 안 하신 분들이 예컨대 이 10번째 획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쓰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가끔 이 12번째 획을 이렇게 화살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시작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필순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이 되겠습니다. 자, 일본인들도 우리나라 한글을 배웁니다. 이런 블로그를 저처럼 운영하시는 분의 이 사진을 여러분께 참고로 보여드립니다. 한국어는 새롭다, 새롭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글을 일본어화해서 이렇게 가타카나로 표기해요. 쟁글리시처럼 영어를 일본어로 만드는 걸. 요런 표시를 하질 말아야 돼요. 그냥 이걸 새롭다라고 발음하게끔 따라서 쫓아서 흉내내서 발음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또 새롭다라고 만들어 버리면 이거를 새롭다라고 읽지 않고 새롭다라고 읽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인이 새롭다라고 하면은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권 사람이 일본 토박이가 영어 발음하는 걸 못 알아듣게 되는 겁니다.